지금까지 우리는 완전히 속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는 이란이 미쳐서 전쟁을 일으킨다고 하죠. 하지만 아닙니다. 이란은 지금 미친 게 아니라 아주 무섭고도 정교한 생존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2026년 오늘 전 세계가 중동의 불꽃을 보며 공포에 떨고 있지만 그 불꽃 뒤에 숨겨진 진짜 계산기를 두드려본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오늘 결론부터 아주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이란이 지는 싸움을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바로 항복하는 순간 그들의 목숨이 곧바로 끝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단순히 자존심을 지키려는 복수국이 아닙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기 위해 오늘 전쟁이라는 가장 위험한 도박을 선택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나라에 돈이 없어서 화폐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됐고 국민들은 배가 고파서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이라는 거대한 힘 앞에서 소중한 군함들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았고 나라의 기둥이었던 최고 지도자까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정도면 벌써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빌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란은 사우디아라비아나 카타르 같은 주변 나라들까지 건드리면서 적을 더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자살, 특공대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란 지도부의 머릿속에는 우리와 전혀 다른 매뉴얼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아예 삭제되어 있죠. 많은 사람이 미국이랑 적당히 사과하고 친하게 지내면 국민들도 편하고 본인들도 살 수 있는 것 아니냐라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이란이라는 나라가 처한 진짜 비극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하는 소리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면 앞으로 기름값이 왜 자꾸 오르는지, 우리 집 경제가 왜 자꾸 흔들리는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들은 지금 단순히 성격이 나빠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저들에게는 싸움을 멈추고 백기를 드는 그 찰나의 순간이 자신들의 인생에서 마지막 날이 될 수도 있다는 끔찍한 공포가 뼛속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들을 이토록 겁에 질리게 만들었기에 차라리 나라가 망할지언정 총을 내려놓지 못하는 걸까요? 그들이 밤마다 악몽처럼 떠올리는 잔인한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그 진실의 정체는 사실 아주 가까운 과거의 기록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역사의 장면들을 확인하시는 순간 왜 이란이 저렇게 미친 듯이 싸울 수밖에 없는지 무릎을 탁 치며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이란 지도자들의 잠을 설치게 만든 그 피비린내 나는 교훈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저토록 무모하게 총칼을 휘두르는 진짜 본질을 말씀드릴게요. 이란 지도자들의 머릿속에는 끔찍한 공포의 공식이 하나 들어 있습니다. 바로 과거 미국에 맞섰거나 혹은 손을 잡았던 중동 지도자들이 어떤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는지 그 눈으로 똑똑히 지켜봤기 때문입니다. 2026년 지금 이란이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한 화풀이가 아니라 역사에서 배운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데이터를 통해 냉정하게 확인해 볼까요? 가장 먼저 떠올리는 인물은 이라크를 24년 동안이나 통치했던 사담 후세인입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동맹이었지만 결국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결과가 어땠나요? 어두운 땅굴에서 초라하게 체포됐고 전 세계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사형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이란 지도자들에게 후세인의 최후는 항복한 자의 미래를 보여주는 잔인한 예고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들을 더 소름 돋게 만든 진짜 사건은 리비아의 카다피 살해입니다. 후세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했던 인물입니다. 스스로 핵무기를 포기하고 미국과 악수를 하며 우리 이제 잘 지내보자라고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국도 이 사례를 평화의 모범이라고 칭찬하며 안전을 약속했었죠. 하지만 약속의 유효기간은 짧았습니다. 리비아 내부에서 시위가 터지자 미국과 서방 국가는 그를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결국 카다피는 길거리에서 시민들에게 붙잡혀 비참하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란이 보기엔 항복해도 죽고 협력해도 결국 똑같이 죽는다는 끔찍한 결론이 나온 겁니다. 심지어 지금 이란 내부에서는 100개가 넘는 도시에서
사람들이 정권에 반대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항복하면 사담 후세인처럼 죽고 협력하면 카다피처럼 죽고 가만히 있으면 시민들 손에 죽을 판입니다. 결국 이들에게 남은 선택지는 단 하나, 죽기 살기로 전쟁을 계속하며 시간을 버는 것뿐입니다. 하루라도 더 살기 위해 국가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 저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생존 전략이 된 셈이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단순히 무력으로만 버티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란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독재 국가와는 완전히 다르게 설계되었습니다. 머리를 하나 잘라내도 곧바로 새로운 머리가 돋아나는 전설 속의 괴물 같은 아주 독특한 시스템이 이 나라를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떤 구조로 만들어졌기에 지도자가 사라져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걸까요? 이란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게 만드는 그 기괴하고도 단단한 요새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통의 나라들은 지도자가 사라지면 중심을 잃고 휘청거리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란은 다릅니다. 이 나라는 처음부터 외부의 강력한 타격에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도록 설계된 거대한 요새와 같습니다. 2026년 현재 최고 지도자가 사망하는 유례없는 혼란 속에서도 이란이 흔들림 없이 주변국을 폭격할 수 있는 이유는 이 나라가 한 명의 사장이 운영하는 가게가 아니라 매뉴얼에 따라 움직이는 거대한 대기업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도자가 사라진 지 몇 시간 만에 고위 관리들이 나타나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전 세계에 발표했습니다. 머리 하나를 잘라도 그 다음 머리가 즉시 올라오는 히드라 같은 구조를 갖춘 셈입니다. 그리고 이 단단한 시스템의 중심에는 혁명수비대라는 아주 독특하고 강력한 조직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들을 단순히 총을 든 군대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입니다. 혁명수비대는 이란 전체 경제의 40% 가까이를 장악하고 있는 초거대 기업 집단입니다. 아파트 건설부터 통신, 에너지 사업까지 이란의 거의 모든 돈줄을 쥐고 직접 무기를 만드는 조직이죠. 쉽게 말해 세계 서열 안에 드는 대기업이 자기들만의 강력한 군대까지 가지고 있는 꼴입니다. 미국이 아무리 경제를 압박하고 돈줄을 끊으려 해도 이들은 자신들만의 지하 통로와 유령 회사를 통해 전 세계에서 돈을 돌리며 자급자족합니다. 오히려 밖에서 압박이 강해질수록 나라 안의 모든 자원이 이 조직으로 집중되면서 이들의 힘은 더 기형적으로 강해집니다. 결국 이란이라는 나라는 지도자 한두 명을 타격한다고 해서 한꺼번에 무너질 리가 없는 아주 견고한 성벽을 쌓아 올린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고 시스템이 좋아도 전쟁에서 이기려면 강력한 무기가 있어야겠죠? 이란은 미국이라는 거인을 상대하기 위해 아주 영리하고도 얄미운 무기 체계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핵무기보다 더 무섭고 미국이 가장 뼈아파하는 이란만이 가성비 필승 전력이 무엇인지 그 영리한 전략의 정체를 지금 공개합니다. 이란의 진짜 무서운 점은 핵무기가 아니라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상대를 괴롭히는 이른바 가성비 전략에 있습니다. 2026년 오늘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이 경악하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란이 날려보내는 단돈 3천만원짜리 자폭 드론입니다. 이 드론은 장난감처럼 싸지만 미국이 이를 막기 위해 쏘아 올리는 패트리엇 미사일 한 발은 무려 60억 원에 달합니다. 3천만 원을 막으려고 60억 원을 쓰는 이 기막힌 상황 여러분은 이해가 가시나요? 이란은 이런 드론을 한두 대가 아니라 수천 대씩 떼를 지어 날려보냅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90% 이상을 격추하며 실력을 뽐내고 있지만 속은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드론 100대를 막는 데만 수천억 원이 허공으로 날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란은 지금 미국을 힘으로 이기려는 게 아니라 미국의 지갑을 털어 지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이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아픈 약점이 무엇인지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바로 미국 시민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기름값과 물가입니다. 이란은 세계 원유의 5분의 1이 지나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 드론만 몇 번 날려도 전 세계 경제를 흔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유가가 배럴당 $100를 넘어서자
이란은 $200까지 각오하라며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가 뛰고 결국 미국 시민들의 불만이 트럼프 정부로 향하게 된다는 계산입니다. 이란은 직접 싸우지 않고도 여러분의 주머니 사정을 위협하며 미국을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략 비축유까지 풀며 방어에 나섰지만 이란의 끈질긴 가성비 공격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런 이란의 계산기를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공습만으로는 자신들을 절대 끌어낼 수 없다고 자신할 때 트럼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강력하고 위험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이란 지도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트럼프의 결정적 한방은 무엇일까요? 그 긴박한 반격의 순간을 지금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란이 이런 얄미운 계산기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이란이 유가를 흔들어 미국 시민들의 발을 묶으려 하자 트럼프는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아주 파격적인 반격 카드를 꺼냈습니다. 2026년 3월 현재 트럼프는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을 미 해군이 직접 호위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 때문에 보험료가 비싸져서 배가 못 다닌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미국 정부가 직접 저렴한 보험을 제공하겠다는 유례없는 대책까지 내놓았습니다. 이란이 노리는 유가 폭등이라는 급소를 미 해군의 힘과 미국의 거대한 자본으로 직접 막아버리겠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적인 한방은 따로 있습니다. 그동안 미국 대통령들은 중동 전쟁에서 우리 군대가 직접 땅을 밟고 싸우는 지상군은 보내지 않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일종의 공식이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는 다릅니다. 그는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은 지상군을 보내는 것에 대해 아무런 울렁증이 없다고 단언하며 필요하다면 언제든 이란 땅에 직접 군대를 투입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공습만으로는 벙커에 숨은 자신들을 절대 잡지 못할 것이라며 여유를 부리던 이란 지도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든 발언입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는 이란 정부와 국민을 분리하는 고도의 심리전까지 펼치고 있습니다. 이란 사람들에게 직접 자유의 메시지를 던지며 내부에서부터 정권이 흔들리도록 유도하고 있죠. 겉으로는 대화의 문을 열어두는 척하면서도 뒤로는 독일이나 영국 같은 동맹국들을 압박해 이란의 숨통을 사방에서 조이는 트럼프식 몰아가기가 시작된 겁니다. 결국 이 전쟁은 누가 더 힘이 세냐의 싸움이 아니라 누가 먼저 한계를 느끼고 비명을 지르느냐의 싸움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란은 항복하면 죽는다는 공포 때문에 멈출 수 없고 트럼프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 이번 기회에 확실히 끝을 보려 합니다. 서로의 급소를 정확히 알고 찌르는 이 치열한 싸움이 과연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2026년의 중동 정세는 단순한 전쟁을 넘어 기술과 경제가 복합적으로 뒤섞인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 것입니다. 앞으로는 사람이 타는 비행기보다 수천 대의 저렴한 인공지능 드론이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가성비 전쟁이 완전히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우선 국제 유가와 물가의 변동에 흔들리지 않도록 개인의 자산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해야 합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에너지 수입 경로를 중동 외 지역으로 넓히는 구조적인 개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압박이 결국 이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란이 다시 한번 버텨낼 수 있을까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청해